안녕, 과학쌤이다. 이번 시간에는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 화성암. 이 화성암의 종류는 크게 다시 두 가지, 지표면에서 화산암,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 암석의 종류로 나누어 주었고, 화산암은 다시 어두운 알갱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현무암과 그리고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유문암,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어두운 색 알갱이를 띠고 있고 큰 알갱이의 크기가 큰 반려암, 그리고 알갱이의 크기는 크지만 밝은 색을 띠고 있는 화강암, 이렇게 암석을 분류를 해줬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퇴적암이다. 즉, 퇴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퇴적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퇴적암을 공부를 할 때에는 첫 번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 그리고 두 번째, 퇴적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 두 가지. 세 번째는 퇴적암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먼저 첫 번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교과서 26쪽입니다.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여기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보여요. 높은 산에 있는 이 바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잘게 쪼개지는 그 원인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빙하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또는 여기 초록색 나무의 뿌리, 식물의 뿌리, 생명체에 의해서 커다랬던 암석이 잘게 쪼개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진 다음에 그 부수어진 원인은 물, 바람, 빙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잘게 부수어집니다. 자갈, 모래, 진흙으로. 자갈, 모래, 진흙으로 부수어진 이 물질들이, 요 암석 조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거나 강물이나 이런 흐름에 의해서 얘네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1단계는 부서진 암석. 얘가 암석이 잘게 부서진다가 1번 두 글자로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2번은 낮은 곳으로 운반. 두 번째.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운반이 되고 나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인다를 한자로 퇴적이라고 한다고 했지. 3번. 쌓여서 퇴적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다져진다. 4번. 그 다음에 굳어져 쌤이 가려버렸네. sorry 합니다. 5번. 요 과정에 의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데 다져진다라는 거에서 너희가 좀 오해를 하는데 다져진다는 건 고기 다지고 야채 다지고 요리해서 이렇게 칼로 막 잘게 부수는 거 이거를 요리해서 다져진다고 하는데 과학 시간에 말하는 다져진다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겪는 것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리스타가 그 커피 가루를 그 용기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그 눌러주는 걸로 꼭꼭 눌러줘. 그걸 탬핑이라고 그래. 그 탬핑에 해당하는 과정이 다져짐입니다. 압력을 받아서 얘가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눌러지는 거. 이거를 다져진다라고 이야기해. 한층 쌓였지.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쌓였네. 여기 쌓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층, 또 한 층이 또 쌓였어.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또 쌓였어. 한 층씩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아이는 그 위에 있는 아이와 더 위에 있는 아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압력을 받겠지. 눌러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걸 다져짐이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다져지고 나면 다음에는 요 상태에서 굳어집니다. 굳어지는 것도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굳어져서 단단한 퇴적암이 되는 것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 자, 그럼 벌써 첫 번째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이 끝난 거야, 얘들아. 벌써 끝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 자,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바닷가야, 바닷가인데 경남 고성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엑스포, 공룡 박물관 등 공룡과 관계된 전시장이 여러 군데에 있어.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된 이유가 여기가 퇴적암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에 화석들이 공룡 화석, 그림 보이죠? 요런 화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아이고, 쏘리. 얘야, 좀 멈추어 보렴. 오케이. 자,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 두 가지는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 가면 실제로 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봐봐. 요렇게 가로 모양의 줄무늬. 요렇게 줄무늬가 자, 우리 지평선, 수평선과 나란하게 수평한 방향으로 요렇게 줄무늬가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여러 개가 층이 이루어져 있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밑으로 갈수록 A, 위로 올라갈수록 B라고 했을 때 어떤 층이 훨씬 더 먼저 쌓여서 있었던 걸까? 어디? 대답. A, B. 어디? 그치, A죠. 아래에 있던 것이 훨씬 더 옛날에 쌓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층과 층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무늬, 줄무늬라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층리라고 불러줍니다. 층리는 자, 층무늬야. 위와 아래를 구별지어 줄 수 있는 층무늬를 층리라고 이야기한다. 요거는 퇴적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야.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질문을 해야 돼, 너희가. 뭐라고? 선생님 지난번에 줄무늬라고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정원석에 사용된다고 했던 편마암이라는 암석에서 줄무늬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자, 생성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암석의 이름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 얘는 퇴적암이야. 쌓여서 한 층 쌓이고 제일 밑에 층 쌓이고 또 다른 물질이 또 쌓이고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 보면 쌓여있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쌓여있던 여기 까만 층 있잖아. 요 시대를 여기를 딱 분석을 해보면 요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만약에 화산재가 압축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때쯤에 화산 폭발이 요 근처에서 있었구나 하고 요 시대에 있었던 환경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편마암은 다릅니다. 편마암은 다음 시간에 변성암 할 때 그때 다시 배우기로 하자. 자, 퇴적암의 특징 첫 번째가 층무늬, 층리입니다. 두 번째는 화석. 여기에 경남 고성군에 가보면 공룡이 이렇게 발자국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공룡 발자국 화석. 이걸 보면 발자국의 사이즈로 보아. 옛날에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공룡은 전체 크기가 대충 얼마일 것 같으며 왜? 간격을 보고 그 다음에 발자국 크기를 보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지.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엄마 발자국 옆에 있는 작은 발자국을 보면서 새끼가 몇 마리가 같이 지나갔구나. 대가족이 아니라 엄마가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여기를 지나갔구나. 이럴 때 화석을 관찰을 해보면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뭘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자, 화석의 정의입니다.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유해가 뭐야? 유해가 유해하다, 나쁘다.
이거 아니죠. 유해는 옛날에 생물들이 살았던, 자, 다른 반에서 수업하니까 친구들이 시체요 라고 얘기하던데 시체 맞습니다. 자,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스란히 온전히 잘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생물의 유해는 뭐가 남아있냐면 그치, 뼈입니다. 뼈가 남아있어. 뼈. 그 다음에 흔적. 흔적은 뭐냐면 아까 우리 밑에서 봤던 공룡 발자국이 공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룡의 신체 일부는 하나도 없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발자국이 바로 흔적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화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층리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석이 발견이 되고 층리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쵸?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화성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에서도 층리와 화석이 발견될까?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안 된다. 너네가 그 교실에 있었으면 쌤이 손들어 보라고 발표시켰을 텐데 없어서 안타깝네. 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화성암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그마나 용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지. 그래서 화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 파손됐겠죠. 그래서 화성암에서는 층리나 화석을 볼 수가 없어. 누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치?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벌써 두 가지가 끝났어, 얘들아. 퇴적암의 생성 과정, 그 다음에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 두 가지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퇴적암에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은요. 퇴적암의 종류. 자, 퇴적암은 알갱이 크기가 크냐 아니면 점점 작아지냐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자갈이 쌓여 있으면 이 알갱이 굉장히 크잖아요, 얘들아. 그지? 요거 자갈, 요거 자갈, 요거 자갈, 요거 자갈.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더 작은 것들로 얘네들이 채워져 있고 얘네들이 굳어져 가지고 여감이 만들어졌어. 자갈, 역자. 바위, 암자. 자, 사암은 너네가 제일 쉽게 정답 잘 맞추는 게 사암이죠. 모래, 사자. 모래가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사암. 그 다음에 이암은 진흙이 쌓여서 굳어지는 암석을 이암. 이암보다 알갱이의 사이즈가 더 작은 것들은 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퇴적암의 종류 첫 번째 1번 여감, 2번 사암, 3번 이암, 4번 셰일, 5번은 누구? 그쵸, 석회암이죠. 석회암이란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석회질 물질 또는 산호, 조개 껍데기 요런 아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을 석회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석회암 그림 오른쪽 여기에 있죠. 스포이드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떨어뜨렸더니 여기에 거품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생기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에다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이것의 이름은, 시약의 이름은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은 염산을 연하게 묽게 만들었는 거야. 물 9, 그 다음에 염산 1, 9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는 게 묽은 염산이야. 자, 이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거품이 발생했어. 근데 이 생긴 거품을 잘 모아가지고 양초에다가 활활 잘 타고 있는 양초에다가 주변에다가 조금씩 부어주었더니만 어느 순간 양초의 불이 꺼졌어. 비커 안에다가 양초 넣고 그 다음에 그 옆 공간으로 조심해서 이 기체를 넣어주었더니 어느 순간 불이 꺼졌어. 그러면 잘 타고 있던 양초를 꺼뜨리게 하는 기체의 이름은 누구? 이산화탄소. 그쵸? 만약에 부었는데 어떤 기체를 자 조심해서 잘 타고 있는 양초 주변에다가 부어주었더니 이 양초가 잘 타. 그럼 걔는 누구야?
산소죠. 근데 펑 하면서 갑자기 활활 잘 타. 산소를 넣어줬을 때보다 훨씬 더 잘 타. 그럼 걔는 누구? 수소입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꺼져. 그러니까 이 기체의 이름은 누구다?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얘 누구니? 하면 석회암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퇴적암의 종류 5가지 끝났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요거만 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있었어. 풍화작용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운반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쌓입니다. 가장 알갱이가 크고 무거운 여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좀 더 멀리까지 가늘어서 날아간 아이가, 자, 좀 더 이동을 한 아이가, 날아간 게 아니고요. 이동을 해서 좀 더 멀리 운반된 아이가, 자, 누구? 모래, 사암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해안 쪽까지 가서 만들어지는 아이가, 자, 이 암이죠. 고운 진흙이 만들어지는 거. 뻘, 갯벌, 뻘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바다 속에서, 얕은 바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암석. 누구? 석회질 물질이 쌓이고 생물의 유해가 쌓인다. 산호나 조개 껍데기. 누구? 얘들이죠. 석회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퇴적암이든 이 퇴적암을 보게 되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면, 아, 어떤 요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아, 요 시대에는 여기가 바다였겠구나.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퇴적암을 통해 퇴적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덤입니다. 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본 내용은 퇴적암이었고요. 퇴적암을 배우고 나면 3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퇴적암의 생성 과정. 두 번째, 퇴적암의 특징 2가지. 세 번째, 퇴적암의 종류 몇 가지? 5가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책을 덮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의 과제는 교과서 26쪽과 27쪽 중요 내용을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제출 완료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안녕.